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과 한인사회와의 관계도 중요할 텐데요. 이 취임식을 앞두고 한인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제45대 미 대통령 취임식, 5천여 명의 육군 인력이 동원된 행진 리허설과 취임식 무대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킹 데이입니다. 연방 공휴일인 오늘 어떤 의미인지 되짚어보겠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전미 한인 대학생 풀프리 컨퍼런스 리더십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공항의 기내 반입용 수화물 검색에서 적발이 된 총기가 3,391정에 달해 9년 연속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건강보험 정책인 오바마 케어를 즉각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마틴 루터킹 데이에 보내드리는 KBTV 뉴스9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과 한인사회와의 관계도 중요할 텐데요. 이 취임식을 앞두고 한인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윤나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은 한인사회에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민 정책이나 오바마 케어, 북핵 문제까지 하나같이 첨예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한인 사회가 바라는 점은 어떤 것들일까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새로운 시대 도약과 함께 우리 한인 사회도 미국의 번영과 동달아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부강한 나라를 트럼프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시기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격동기 속에서 도덕적 회복을 위한 건강한 성장과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회적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이익 집단인 빅 브라더스의 세력의 부도덕성을 심판함으로써 전 세계가 미국의 리더십을 존경하며 따를 수 있기를 바라며 응원합니다. 소수 이민 정책하고 특히 젊은 학생들, 부모 따라온 학생들은 좀 구제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남북 관계라든가 또 한미 관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미대사가 다시 좋은 사람이 가기를 바라고요. 특히 한국을 이해하는 주미대사. 그 정도면 저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초강경 반이민 공약들을 공표했습니다. 오는 1월 20일에 취임하게 되면 그러한 반이민 정책보다는 현재의 붕괴된 이민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포괄적 이민 개혁을 포함한 미국의 미래상을 좀 더 화합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가꿀 수 있는 그러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나흘 뒤부터 시작될 트럼프 정권에서 이런 바람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한인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이렇듯 나흘 앞으로 다가온 제45대 미 대통령 취임식. 5천여 명의 육군 인력이 동원된 행진 리허설과 취임식 무대 준비가 한창입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버지니아주에선 육군 인력의 행진 리허설이 진행 중입니다. 오는 금요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5천 명이 넘는 육군 인력이 행진을 위해 참가합니다. 8년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화려한 공연을 펼쳤던 비욘세, 스티비 원더, 브루스 스프링스틴 등의 대형 스타는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선 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장을 받은 엘튼 존, 샬럿 처지, 레베카 퍼거슨 등이 줄줄이 참석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토비 키스, 쓰리 도어스 다운, 리 그린우드가 취임식 축하 공연을 빛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취임식 퍼레이드 진행자는 60년 전통의 취임식 전문 진행자로도 불린 찰스 브로트먼 대신 프리랜서 아나운서 스티브 레이가 맡았습니다. 스티브 레이는 대선 기간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캠프 자원봉사자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식을 나흘 앞둔 현재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앞 취임식 무대가 점차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오늘이 마틴 루터킹 데이인데요. 연방 공휴일인 오늘 어떤 의미인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나리 기자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로 기억되는 사람 마틴 루터킹 주니어. 오늘은 이 사람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공휴일입니다. 이런 마틴 루터킹 목사의 실제 생일은 1월 15일인데요. 연방의회에 따라 공휴일은 1월 셋째 주 월요일이 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누군가의 탄생일이 공휴일이 된 경우는 딱 이틀인데요. 하루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생일이고 다른 하루가 바로 오늘 마틴 루터킹 데이입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린 연설을 한 마틴 루터킹은 흑인 해방운동을 벌이다 1968년 암살로 세상을 떠났지요. 비폭력주의 운동을 벌였던 그는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의 운동으로 투표와 교육, 고용, 또 거주, 공공시설 이용 등에 있어서 흑인들에게 행해지던 차별은 법안으로 모두 금지됐습니다. 이런 마틴 루터킹이다 보니 오바마 행정부는 마틴 루터킹 데이를 3일 앞둔 지난 목요일 흑인 민권운동의 역사적 장소 3곳을 새롭게 국가사적지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앨러베마주의 버밍햄 민권운동 국가사적지와 앨러베마주 애니스턴의 프리덤 라이더 국가사적지,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미국 재건시대 국가사적지가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이 마틴 루터킹 데이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할렘과 브루클린에서는 BAM 오페라 하우스에서 무료 공연이 열렸고 스튜디오 뮤지엄에서 전시도 개최됐습니다. 대부분의 행사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니 한 번쯤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킹 데이. 흑인 인권을 위해 폭력 없이 싸워온 마틴 루터킹을 한 번 더 떠올리시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건 어떨까요? KBTV 윤나리였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전미 한인 대학생 풀뿌리 컨퍼런스 리더십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3일 동안 진행이 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 전역의 17개 주에서 30개의 학교, 52명의 한인 대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뉴욕 맨해튼에서 리더십 서밋이 열렸습니다. 리더십 서밋은 시민참여센터가 개최하는 전미 한인 대학생 풀뿌리 컨퍼런스로 올해 2번째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 전국 17개 주에서 30개의 학교, 52명의 한인 대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유권자 등록 반드시 아시안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권이나 그 공직 생활이야 퍼블릭 섹터에 들어가서 이런 그 적극적으로 주류 사회로 들어가는 데에 그런 인식, 의식 이런 활동을 자기 학교에서 책임지고 활동을 펼쳐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목적이고요. 컨퍼런스에는 러커스 대학의 코넬장 역사학 교수가 나서 아시안 아메리칸의 이민 역사를 교육했습니다. 또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로이조 AMC 네트워크 배급 부사장이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 한인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네, 이번 그 학교를 대표해서 온 학생들 자기 학교에서 유권자 등록하면서 정치 참여 캠페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올 10월 달 여름에 자기 학교에 한인 학생들을 데리고 3일 동안 워싱턴 컨퍼런스, 대학생 컨퍼런스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제4회 전미 한인 풀뿌리 대회 대학생 프로그램은 오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지난해 미국 공항의 기내 반입용 수함을 검색해서 적발이 된 총기가 3,391정에 달해 9년 연속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공항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국은
최근 지난해 보안 검색대에서 압수한 총기류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교통안전국은 지난해 238개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7억 3,831만 8,264명에 하루 짐에서 3,391정의 총기를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200만 명 이상이 하루 평균 9개 꼴의 총기를 적발한 셈입니다. 미 항공법규는 국내선 여객기의 경우 총기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총기류는 화물칸으로 붙이는 것은 허용하나 여행객은 탑승할 때 반드시 항공사에 이를 신고해야 하고 총기를 장전되지 않은 상태로 딱딱한 가방에 넣어야 합니다. 한편 기내 반입용 짐에서 압수가 된 총기류는 지난 2007년도 이래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7년 803정에서 2010년 1123정, 2014년 2212정으로 증가한 뒤에 지난해는 3,000정을 넘었었습니다. 2015년보다 28%나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적발된 총기 중에 83%가 총알을 장전한 상태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 중의 하나인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서 가장 많은 198정이 압수됐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이 192정, 같은 주인 휴스턴의 조지 부시 국제공항이 128정,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항이 101정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건강보험 정책인 오바마 케어를 즉각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트위터에서 너무 비싸 감당이 안 되는 건강보험법은 곧 없어질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포함해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로 2014년에 도입이 된 오바마 케어가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져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오바마 케어 폐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 첫날 오바마 케어 폐지 행정명령 1호를 발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도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구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이미 지난 11일 오바마 케어 폐지에 관한 법안 초안 마련 작업을 의회에 해당 주요 위원회에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50일, 반대 48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화당 일각에서도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만든 뒤에 천천히 폐지하자며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1980년도 이후 출생자들의 교육 수준은 이전 세대보다 높아졌으나 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청년단체 영인빈 서비스가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자료를 토대로 집계해 발표한 결과 현재 25살에서 34살인 사람의 2013년 기준 중간 소득은 4581달러로 1989년의 같은 연령대인 사람들과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비교해 봤을 때 20%가 감소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인 CNBC는 이런 현상에 대해 학자금 부채 증가와 이전 세대와 보다 낮아진 주택 소유 성향이 맞물린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주택 가격 상승 효과를 누리기 어려워진 데다 학자금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자산 축적의 기회가 줄었다는 게 CNBC의 설명입니다. 미국의 일간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이런 내용을 전하며 열심히 일하고 배우면 생활이 나아진다는 그동안의 통념이 어긋나기 시작함을 뜻한다고 풀이했습니다. 최초의 안경은 지금과는 많은 다른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미래 안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스라엘에서 앞으로의 안경 디자인들이 소개되는 안경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홀론 디자인 뮤지엄에 안경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주얼리, 건축, 제품에 이르기까지 곳곳의 디자이너 50여 명이 모여 독특한 안경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התערוכה נקראת מבט על.
והיא מתפרסת על פני כל המוזיאון. היא מתעסקת במשקפיים, אבל למעשה היא רחבה יותר מאשר רק משקפיים ואביזרי ראייה. היא עוסקת בסופו של דבר במושג הזה של ראייה. לא רק איך אנחנו רואים, אלא איך אנחנו נראים, ופרשנויות בכלל על מה זו ראייה. 금속, 나무, 천, 유리, 물에 이르기까지 별난 소재로 만든 안경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주최 측은 실험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는 안경 전시회가 패션 액세서리 확대와 안경 디자인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미래의 디자인을 일반에 공개하는 안경 박람회는 오는 4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KBTV 김예인입니다. 총격의 도시 시카고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시민권 침해가 만연해 있음을 인정하는 미 연방정부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시카고 경찰이 수년간에 걸쳐 주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렌타 린치 법무장관은 법무부는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시카고 경찰이 수정헌법 4조를 침해했다는 것을 믿게 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정헌법 4조는 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2015년 말 흑인 10대 절도 용의자인 라쿠안 맥도널드가 16발의 경찰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계기로 한바탕 가짜 뉴스 소동을 치른 미국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짜 뉴스를 식별하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2명의 캘리포니아주 의원은 고교생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오도되고 조작되고 부정확한 소식들을 걸러내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을 지역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스탠퍼드대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고등학생 가운데 82%가 보도 뉴스와 광고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위험성 노출을 줄인 채 자국 영해에서 미국 본토 등을 메가톤급 핵탄두로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적재 최신형 전략 핵 잠수함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과학 전문 매체 포퓰러 사이언스에 따르면 중국 남해 함대는 하이난도 유린 해군 기지에 최신형 SSBN 한 척을 배치했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 5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불참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라울 그리잘바 하원 의원은 하원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식 대신에 이민자와 기후변화 저지 운동가들과 함께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잘바 의원의 불참은 멕시코 장벽 설치와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을 대선 기간 공약해 인종주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풀이됩니다. 앞서 루이스 구티에레스, 캐서린 클락, 제러드 호프만, 바바라 리 등 민주당 하원 의원 4명도 취임식 불참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퇴임하는 서멘사 파워 유엔 주재 미 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유엔 분담금 축소 방침을 놓고 미국의 국익에 극도로 해롭다는 유지로 비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고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분담금을 줄인다면 유엔에서 미국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고 결국 러시아와 중국 같은 나라들만 이득을 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부 장관이 어떻든 나라면 140자 트윗으로 외교 정책 개념을 이해되게끔 서술하진 못한다고 빗대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트윗 정치에 뼈있는 총평을 날렸습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트윗을 통해서는 중동, 북아프리카 또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미래 정책을 짐작하기가 힘들고 미국의 시각을 판단하기에도 지금은 너무 이른 시기라고 짚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옆에 놓아두기만 해도 이용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행 또는 운전 중에 스마트폰 사용이 주의력을 분산시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곁에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주의력이 저하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기는 처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홋카이도 대학의 가와하라 주니치로 교수는 스마트폰 사용자 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실험 결과를 지난해 말 일본 심리학회 온라인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월간 생산자 물가가 2달 연속적으로 상승 행진을 이어가며 미국에서의 물가 상승이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 부문으로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를 키웠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한 달 전에 비해 0.3%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산자 물가가 완전한 상승 추이로 돌아섰는지에 대해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된 상태에서 꾸준한 소비 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물가가 상승할 흐름을 탈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에어백 제조 회사인 일본 다카타가 에어백의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며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다카타는 10억 달러의 벌금을 내고 미 법무부와의 형사사건을 합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검찰은 자동차에 장착되는 에어백 팽창 장치에 치명적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숨긴 혐의로 다카타사와 3명의 전직 직원을 기소했습니다. 맹장의 역할이 알려졌습니다. 애리조나 미드웨스턴대 연구 결과 맹장이 우리 몸에 유익한 박테리아의 저장고 역할을 해서 면역 체계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헤더 스미스 부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맹장의 진화를 알아보기 위해 533종 포유류의 내장과 그 환경 특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저희 뉴스 포커스인 오늘은 저희 뉴저지 네일협회 세미나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에는 오늘 세미나에서 통역을 담당하셨던 김미혜 회계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좀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세미나에서 사실은 이 네일 세미나여긴 했지만 좀 네. 노동부 관계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좀 눈길을 끌었던 게 저는 오버타임 문제가 좀 이목이 집중이 됐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맞아요. 오버타임은 꼭 페이를 하셔야 된다. 레코드 키핑을 해라. 말하자면은 그 A라는 사람이 일을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일한 그 레코드를 꼭 적어서 기입을 해야 되고 그게 오버타임을 넘어서는 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꼭 발발을 하는 거고요. 많은 인베스게이터가 각 업주마다 몇백 군데를 돌면서 과연 레코드 키핑을 했는가, 그리고 오버타임 페이 했는가. 디파트먼트는 다르지만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엮어져서 같이 일을 하는 타스크포스 잡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라는 말을 그분들이 하는 거였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네. 네. 시청자분들이 좀 들으시면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였던 이게 이 타임 체크였는데요. 네. 그 얘기는 방금도 해주셨고 그거 말고도 이제 할러데이에는 페이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뉴저지는 무조건 8불 44전이 미니멈 웨이지거든요. 거기에는 할러데이 페이를 해야 되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럼 식데이를 페이하느냐? 그것도 없고요. 무조건 일주일에 40시간만 근무를 하면 되고 거기서 더 추가가 되면 거기에다 오버타임은 페이만 하면 된다. 네, 그래서 일주일에 45시간을 일했고 그 다음 주에 35시간을 일했어도 일주일에 이 40시간을 넘었기 때문에 페이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업주분들이 2주 동안 걸러서 하면 80시간을 일을 시켰으니까 40 시킨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모든 거는 일주일 단위로 끊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5시간을 일했다면 40시간 8불 44전 그리고 더하기 1.5배 5시간 된 것은 1.5배를 페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노동부 세미나 중간에 또 런치 타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은 또 어떻게 규제가 되는지요? 그렇죠. 노동자들이 15분씩 오전 그 브레이크 타임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 15분은 당연히 그거는 페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런치 타임 30분은 페이를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사실 우리 네일 업계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뭐 손님이 오면 또 점심 드시다가 나가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일하는 걸로 간주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분은 완전 본인의 프리 타임으로 주신다면 런치도 페이를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 브레이크 타임도 18살 이상은 브레이크 타임을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살 미만 마이너는 당연히 브레이크 타임을 줘야 되고 그 브레이크 타임에 대한 페이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건 네일협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뉴저지의 업주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중간에 또 팁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 팁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팁하고 커미션이 있는데 팁도 미니멈 웨이지에 포함을 시킨다. 라는 얘기예요. 미니멈 웨이지 일하시는 분이 팁 받는 거는 훨씬 더 사실 본인의 그 월급 받는 것보다 거의 똑같은 게 받을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도 8불 44전을 페이하는 거다라고 인플로이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8불 44전이라는 미니멈 웨이지에 팁 빼고 그 다음에 커미션 빼면 사실 시간당 아워는 8불 44전도 안 되는 거죠. 아, 그럼 종업원이 팁을 2불을 받았으면 이제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6불 44전만 페이를 해주면 그렇죠.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있었던 얘기들 통역해 주신 내용들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뉴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공휴일인 오늘 큰 추위는 없이 무난한 날씨였습니다. 현재 밤하늘에 구름량 많아지고 있습니다. 밤 기온은 36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잔뜩 끼겠습니다. 밤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낮에는 47도로 오늘보다 기온 다소 오르겠고 밤에는 44도로 예측됩니다. 잔뜩 흐린 하늘은 모레도 이어집니다. 겨울비도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크게 오르면서 낮에는 55도, 밤 기온 45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까지 대체로 낮 기온 50도 초반에 머물면서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무난한 겨울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월 16일 마틴 루터킹 데이에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